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95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095화의 첫 시작은 중장들이 세턴을 도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 세턴은 중장들에게 말하죠. 물러나라. 저딴 공격 피할 수 있었으면 쉽게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턴은 몸에 검을 뽑습니다. 동시에 피가 사라지죠. 그리고 세턴은 눈에서 오라를 발산하며 보니와 상디를 공격합니다. 보니와 상디는 해군처럼 머리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세턴의 공격으로 머리에서 피가 흐르죠. 그리고 장면은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키자루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세턴에게 임무 실패에 대해 사과합니다. 이에 세턴은 말하죠. 이번에는 작업 속도가 유난히 느리군. 그리고 그때 세턴은 움직이지 못하는 루피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키가 팔을 뻗어 루피를 구하죠. 이에 세턴은 베가펑크, 보니, 상디, 프랑키를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힘이 아니라면 악마 열매 능력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그때 세턴이 보니 앞으로 다가와 보니를 붙잡고 꽉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보니는 고통스러워하며 말하죠. 네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그리고 장면은 보니의 회상으로 전환되는데 회상 속 쿠마는 보니에게 니카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쿠마는 니카의 드럼 소리를 내며 보니와 춤을 추죠. 그리고 쿠마는 말합니다. 보니, 나도 니카처럼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영웅이 되고 싶단다. 그리고 회상이 끝나고 세턴은 쿠마가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 해적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상이 시작됩니다. 47년 전 소로베 왕국 쿠마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는 해적 종족의 일원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평범한 인간이었죠. 그리고 쿠마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가 병원에 있던 세계정보 요원에게 유출되자 쿠마의 가족은 마리조아의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쿠마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쿠마의 아버지는 쿠마에게 니카의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쿠마의 아버지는 이것이 해적 종족들 사이에 전해지는 전설이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쿠마의 아버지는 니카의 북소리를 들려주고 쿠마를 위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큰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철룡이는 쿠마의 아버지 머리에 총을 쏘죠. 그리고 장면은 다시 38년 전으로 전환되고 MC처럼 보이는 한 철룡인이 3년에 한 번씩 철룡인이 마리조아에서 내려와 비정부 섬에서 인간 사냥 게임을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철룡이는 해당 섬에 내려옴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노예들을 섬에 풀어주고 섬의 원주민들과 함께 그들을 전멸시켜버린 뒤 세계정부는 이 섬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38년 전 당시 철룡인이 선택한 섬은 감히 신이라는 단어를 이름에 걸칠 만큼 귀중한 자원이 많이 있는 웨스트블루의 갓벨리였죠. 갓벨리의 왕은 철룡인이 갓벨리를 뺏고 사람들을 죽이려 하자 철룡인들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피거랜드 갈랭이 나타나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철룡인들은 아직 게임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갈랭이 챔피언이 될 거라고 기대하죠. 그리고 38년 전 갈랭의 얼굴이 공개되는데 갈랭의 얼굴은 샹크스와 매우 닮아 있었죠. 그리고 38년 전 갓벨리에 있는 세턴도 등장하는데 세턴의 모습은 현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38년 전 갓벨리에 있는 쿠마로 전환되는데 1074화에 나왔던 장면처럼 쿠마는 다른 노예들에 의해 들판으로 끌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 개의 그림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너희는 이 사건의 주인공인 해적 종족이 틀림없군. 너희는 정말 거대하다. 너희한테 거인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군. 그리고 두 명의 그림자의 정체가 공개되는데 이들은 노예였으며 한 명은 어린 이반코프와 진이라는 소녀였죠. 그리고 이반코프와 함께했던 진이는 쿠마에게 말합니다. 내 형도 엄청 크지 않아? 그때 이반코프는 말합니다. 그런데 얼굴만. 잠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멍청아. 그리고 이반코프는 쿠마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기로 선택했다. 너는 어때? 이반코프의 대사로 1095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1095화에서는 주목할 포인트가 아주 많았습니다. 다만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건 갓벨리에서는 철룡인들이 주최하는 종족들 간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즉 38년 전 갓벨리에서는 철룡인들의 사상인 차별과 억압이 제일 발현되고 있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갓벨리 사건입니다. 갓벨리 사건이란 38년 전 웨스트블루에 있던 갓벨리라는 섬에서 철룡인과 그 노예들을 지키기 위해
해군 중장 몽키 가프와 대적 골디로저가 손을 잡고 록스디 지백을 쓰러뜨리면서 당대 최악의 해적단이었던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당대 최악의 해적단이었던 록스 해적단은 왜 갑벨리를 습격한 걸까요? 물론 록스 해적단은 테러 조직처럼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보인 만큼 세계 정부의 테러를 하기 위해 갑벨리를 습격한 걸지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록스 해적단이 왜 테러를 하고 있는 걸까입니다. 보통 해적이란 해적선을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 배를 공격해 화물을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해적이란 바다 위의 강도인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보통 해적이라면 굳이 세계 정부에게 테러를 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즉, 록스 해적단이 세계 정부에게 테러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1095화에서 다시 한번 갑벨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만큼 더 자세하고 추가적인 이야기를 넣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영상의 결론은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와 록스 해적단이 세계 정부에게 테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록스 해적단에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록스 해적단의 거물들이 자유와 평등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자들이 카이도와 빅맘입니다. 카이도의 과거 회상 속 록스 해적단이 괴멸 후 카이도는 백수 해적단에게 공포합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을 뿐인 평화에 찌든 권력자들을 전장으로 끌어내려라. 그게 자유와 평등이다. 전쟁만이 인간의 가치를 정한다. 카이도의 말처럼 카이도는 전쟁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꿈꿨습니다. 물론 카이도는 자신의 힘으로 와노쿠니를 지배하고 있던 만큼 카이도의 가치관은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할 건 카이도와 킹의 대화입니다. 킹의 과거 회상 속 카이도는 킹에게 말합니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 킹? 내가 조이보이라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세계는 네가 바라는 세계냐?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카이도가 꿈꾸는 세상은 조이보이가 꿈꾸던 세상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왕국의 대표는 조이보이로 추정되는 만큼 조이보이가 꿈꾸는 세상은 고대 왕국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물론 고대 왕국의 의지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대 왕국의 사상이 세계 정부의 사상과 반대된다고 하는 걸로 보아 고대 왕국의 의지는 세계 정부의 의지인 차별과 억압의 반대인 자유와 평등인 걸로 보이죠. 다시 말해 카이도가 꿈꾸는 세상은 방법이 어떻든 조이보이와 같은 자유와 평등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빅맘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두였던 마더카레멜이 링밍에게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꿈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말을 들은 뒤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꿈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즉, 빅맘 역시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개성 강한 자들이 록스 해적단이라는 이름 안에 뭉친 것에 대해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뭉칠 수 있던 이유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목표의 이해관계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배에 록스디 지백의 이름을 넣고 지백의 본거지와 같은 하치노스를 사용하는 티치는 해적에 대해 말합니다. 해적이란 건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분명한 건 티치가 지백의 의지를 따르고 있던 걸로 보이는 만큼 티치는 지백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카이도 빅맘이 록스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친 이유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록스 해적단이 갑벨리를 습격한 이유는 당시 갑벨리에서 자유와 평등에 가장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또한 해적인 록스 해적단이 돈을 벌기 위해 해적짓을 하지 않고 세계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테러하던 이유는 자유와 평등이 아닌 차별과 억압의 세상을 만들던 세계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주목할 게 있습니다. 와노쿠니에서 패배한 카이도와 빅맘은 화산 속 마그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빅맘과 카이도가 있던 화산은 폭발해버렸죠. 이 장면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카이도와 빅맘이 용암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용암에서 폭발해 어딘가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카이도와 빅맘은 어딘가로 날아가 살아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루피가 자유와 평등을 위해 세계 정부와 싸우려는 걸 안다면 카이도와 빅맘을 루피가 싫어도 더 싫은 세계 정부를 위해서 루피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이었던 크로커다일이 루피보다 더 싫은 세계 정부가 패배하길 바라며 루피를 도와준 것처럼 말이죠.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카이도의 죽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카이도는 죽음은 인간의 완성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오다스는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카이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즉 카이도의 죽음은 원피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일 거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죽음은 킹이 이으려는 조이보이의 의지, 즉 루피의 의지를 위해 죽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죽음은 세계정부와 싸우려는 루피를 위해 대신 죽는 걸지도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건 카이도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킹과 자신의 꿈을 위해 루피를 도울 거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